여러분, 오늘 저는 60세 이상 남성분들께 꼭 드려야 할 질문 한 가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자연스러운 발기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전처럼 단단하고 스스로도 그래, 아직 괜찮다라는 확신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반응 없이 그저 습관처럼 일어나 화장실로 가실 뿐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며 조용히 넘기십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 전체가 특히 혈관과 심장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33년째 남성 호르몬과 혈관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남성의학과 전문의 이진경입니다. 수만 건의 진료 기록을 돌아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이상한데 병원 갈 일인가? 하며 몇 년을 미루신 분일수록 이미 혈관이 상당히 손상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민감하게 변화를 느끼고 일찍 점검하신 분들은 약을 최소화하면서도 훨씬 오래 건강한 활력을 유지하셨습니다. 아침 발기는 단순히 남성성의 상징이 아닙니다. 밤사이 심장과 혈관이 얼마나 균형 있게 작동했는지, 전신 혈관이 아직 탄력과 여유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특히 음경은 온몸에서 가장 가는 미세 혈관들이 모여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전신 혈관 상태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이상 신호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침 발기가 일정 기간 완전히 사라지거나 단단함과 지속 시간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뭐라며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복부 비만, 수면 장애가 서서히 쌓이고 어느 날 갑작스러운 심근경색과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때 내 몸의 신호를 제대로 봤다면 어땠을까라는 후회를 진료실에서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겁을 주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 신호를 제대로 읽고 되돌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드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마늘과 참기름의 조합은 이미 우리의 식탁에 있는 재료이면서 올바른 방식으로 활용할 경우 혈관과 남성 호르몬 환경에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입니다. 다만 이것 하나면 다 된다는 식의 기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기저질환, 복용 중인 약, 위장 상태를 고려해 똑똑하게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잠든 동안 심장은 쉬지 않습니다. 깊은 수면 중에 혈관 내피는 회복을 시도하고 호르몬 리듬이 조정되고 신경계 긴장이 풀립니다. 이 과정이 건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면 외부 자극이 없어도 새벽 시간에 자연 발기가 여러 차례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신호가 이유 없이 완전히 사라졌다면 혈관 탄력 저하, 만성 염증, 호르몬 저하, 당 대사 이상 등이 겹쳐 있다는 강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에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의 혈압, 공복 혈당, 지질, 복부 비만, 수면 상태를 함께 보면 이미 상당수가 경계선을 넘어 있거나 그 직전입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아침 발기 감소와 함께 소변줄기 약화, 밤중 빈뇨 계단 오를 때 숨참, 만성 피로, 짜증과 무기력을 동반하고 계시다면 오늘 내용을 내 몸의 경고장 해설서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작은 실천으로 어떻게 방향을 돌릴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꾸며낸 기적담이 아니라 같은 원리가 반복적으로 확인된 현실의 기록입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 방치하기보다 이제는 의사와 함께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쪽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67세 임종호 선생님입니다. 오랫동안 공기업에서 성실히 근무하시다 은퇴하신 분으로 겉보기에는 매우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진료실 의자에 앉은 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어렵게 입을 여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이 겁납니다. 예전엔 눈만 떠도 아래가 먼저 반응했는데 언젠가부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끔 반응이 있어도 금방 꺼지고 예전만큼 딱딱하지도 않습니다. 혼자만 문제 있는 것 같아서 누구에게도 말 못했습니다. 생활 습관을 들어보니 술은 많이 안 마신다며 거의 매일 소주 2잔, 운동은 가끔 걷는다.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혈당 경계라고 듣고도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그대로 두고 계셨습니다. 아침 발기가 사라진 지는 2년. 그동안 이 문제를 의사에게 꺼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과 비슷했습니다. 혈압, 지질, 공복 혈당 모두 애매하게 나쁘고 복부 비만이 뚜렷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발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 특히 혈관이 도와달라고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지금 관리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활 교정과 함께 식사 후 소량의 생마늘과 참기름을 활용하는 방법, 매일 30분 걷기, 늦은 저녁 식사 줄이기 등을 묶어 계획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1세 자영업자 윤대성 씨입니다. 이분의 주된 호소는 성욕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몸이 먼저 반응할 일도 없고 예전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검사 결과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또래 평균보다 낮았고 복부 비만, 지방간, 고혈당 초기가 함께 보였습니다. 이 경우는 발기력 문제라기보다 전신대사와 호르몬 축이 동시에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에게 공통된 처방의 방향은 단순했습니다. 첫째, 문제를 숨기지 않고 인정할 것. 둘째, 혈관과 호르몬 환경을 동시에 개선하는 식습관 생활습관을 설계할 것. 셋째, 근거 없는 민간요법 대신 연구와 임상에서 확인된 재료를 적정량으로 꾸준히 사용할 것. 그 과정에서 제가 선택한 도구 중 하나가 마늘과 참기름이었습니다. 이미 한국인에게 익숙한 식재료이며 혈관 항산화 순환 호르몬 환경에 대한 연구 자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거 먹으면 무조건 3주 만에 20대로 회귀 같은 이야기는 의사로서 단호히 선을 긋습니다. 임종호 선생님은 식사 후 생마늘 1쪽과 참기름 1작은술, 30분 걷기를 4주간 실천하셨고 없던 신호가 약하게라도 느껴진다 소변이 시원해졌다는 변화를 보고하셨습니다. 윤대성 씨는 체중 감량과 수면 개선을 병행하며 2개월 뒤 에너지와 성적 관심이 서서히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사례들은 기적이 아니라 원리대로 움직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후기를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를 정확히 알고 안전한 범위에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왜 수많은 재료들 중에서 굳이 마늘과 참기름을 함께 이야기하는지 그 과학적 근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마늘과 참기름인가? 많은 분들이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마늘은 예로부터 기력과 혈액순환에 좋다고 알려져 왔지만 단순한 속설에 그치지 않습니다. 마늘을 자르거나 으깰 때 생기는 알리신은 혈관 확장 물질의 생성을 도와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벽에 들러붙는 과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굳어져가는 혈관을 보다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 셈입니다. 또한 마늘의 항산화 작용은 활성산소로부터 혈관 내피를 보호하는 데 보탬이 됩니다. 노화, 흡연, 과음, 수면 부족, 스트레스는 모두 혈관 안쪽을 조금씩 긁어놓습니다. 그 손상이 반복될수록 혈관은 두꺼워지고 좁아지며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미세혈관입니다. 음경혈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알리신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열과 위산에 약하다는 점입니다. 과도하게 익히거나 빈속에 무리해서 삼키면 기대 효과가 떨어지거나 위장 자극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으깨고 과열하지 않고 식사와 함께라는 조건이 중요해집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조건을 모른 채 좋다니까 많이 먹자에만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참기름이 등장합니다. 참기름은 고소한 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리그난, 토코페롤 등 항산화 성분과 양질의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혈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지질 균형과 호르몬 환경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름은 지용성 성분을 운반하고 보호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마늘의 유효 성분 일부를 보다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늘과 참기름의 핵심은 보호와 시너지입니다. 참기름이 위 자극을 완화하고 함께 섭취될 때 항산화 혈관 보호 효과가 겹치며 적정량을 꾸준히 사용할 경우 전신순환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사 후 소량 조합을 생활교정과 함께 제한했을 때 소변 상태, 피로감,
다리 저림, 아침 발기 빈도에서 서서히 개선을 보고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조합은 비아그라처럼 즉각 작동하는 약이 아닙니다. 오늘 먹고 오늘 밤 바로를 기대하신다면 방향이 다릅니다. 이 방법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혈관 환경을 조금씩 유리한 쪽으로 돌려놓는 장기전 전략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 조건은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또 하나,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마늘 과다 섭취는 속쓰림, 복통, 설사, 위장 손상을 부를 수 있고 참기름 과다 섭취는 열량 과다와 산패 위험을 키웁니다. 이미 약을 복용 중인 분에겐 출혈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마늘과 참기름을 활용한 건강회복법은 단순히 재료를 섞는 일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되찾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 방법을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함을 버리고 몸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다. 하루에 생마늘 한 쪽, 그리고 참기름 한 작은술 정도면 충분하다. 이 양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무리가 없고 위장에도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처음부터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는 일주일 정도 같은 양을 유지하며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좋다. 섭취 시점은 반드시 식사 직후나 식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다. 빈속에 생마늘을 먹으면 위산과 마늘의 자극 성분이 만나 위벽을 손상시킬 수 있다. 위염이나 소화불량이 있는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자극이 줄어들 뿐 아니라 마늘의 유효 성분이 지방과 결합하면서 흡수율이 높아진다. 섭취 방법은 어렵지 않다. 따뜻한 밥 한 숟갈에 잘게 다진 생마늘을 소량 올리고 참기름을 살짝 두른 뒤 반찬과 함께 먹으면 된다. 냄새가 걱정된다면 식후에 양치를 하거나 우유나 사과, 파슬리, 민트를 함께 섭취하면 좋다. 이런 음식들은 마늘 냄새의 원인인 황화합물을 중화시켜준다. 자극이 부담스럽다면 마늘을 살짝 쪄서 사용하되 과열하지 않고 부드럽게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효과를 확인하려면 최소 3주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첫 1주에서 2주 동안은 소변 줄기, 피로감, 수면의 질을 유심히 관찰해 보아야 한다. 이런 변화는 혈관의 순환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3주에서 4주가 지나면 아침 발기 여부, 단단함, 전반적인 활력과 기분 변화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다. 변화가 느껴진다면 매일이 아니라 주 3회에서 5회로 유지해도 된다. 중요한 것은 일정하게, 꾸준히, 안전하게 실천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효과를 높이려면 생활습관 교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매일 20분에서 30분 정도 걷는 습관, 밤 12시 이전에 자는 규칙적인 수면, 과음과 흡연을 줄이는 노력, 늦은 야식과 과식을 피하는 절제, 그리고 복부 비만을 줄이는 실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허리둘레가 줄어드는 것은 단순한 체형 변화가 아니라 혈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며 이는 곧 발기력과 심혈관 건강을 회복하는 핵심 조건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 방법이 맞는 것은 아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병력이 있거나 아스피린,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나 혈소판 억제제를 복용 중인 사람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또한 활동성 위궤양, 심한 역류성 식도염, 위염이 있는 사람은 생마늘을 피해야 하며 중증 간질환이나 신부전 환자도 주의해야 한다. 마늘이나 참깨, 참기름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조절되지 않는 당뇨와 저혈압이 있는 사람 역시 무리해서는 안 된다. 섭취 중 속쓰림이나 복통, 설사, 멍이 쉽게 생기거나 코피가 나는 등 이상 반응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건강을 위한 시도는 언제나 신중해야 하며 좋다는 이유 하나로 과하게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실제 사례에서도 이 원칙은 증명된다. 고혈압 약을 복용하던 64세의 장성민 씨는 생마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체중 감량과 수면 개선을 병행했다. 6주가 지나자 그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반응이 없던 시절보다는 확실히 다르다고 말했다. 혈압과 지질 수치도 안정되었고 전반적인 피로감이 줄었다. 핵심은 욕심내지 않고 적정량을 지키며 꾸준히 실천했다는 점이다. 만약 3주에서 4주를 꾸준히 실천했는데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면 억지로 이어갈 필요는 없다. 그 대신 이 과정을 계기로 자신의 혈관과 호르몬 상태를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이 현명하다.
정확한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 훨씬 빠르고 안정적인 개선이 가능하다. 이 방법은 기적을 만드는 비법이 아니라 스스로의 몸을 이해하고 회복의 방향을 잡기 위한 출발점이다. 꾸준함과 절제 그리고 자기 관찰이 이 과정의 핵심이며 이 원칙을 지킨다면 몸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60세 이후의 발기력 저하는 더 이상 숨겨야 할 수치가 아니라 건강 점검의 중요한 창문입니다. 아침 발기의 변화는 심장과 혈관, 대사와 호르몬의 상태를 미리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를 부끄러워 덮어두면 문제는 조용히 깊어집니다. 반대로 이를 계기로 검진을 받고 생활 습관을 고치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신다면 단지 남성 기능이 아니라 향후 10년, 20년의 삶의 질을 지키는 길이 열립니다. 오늘 저는 수십 년간의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그 여러 가지 도구 중 하나로 생마늘과 참기름 조합을 소개했습니다. 적정량, 적절한 타이밍, 금기 사항을 지키며 사용한다면 혈관 환경 개선과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생활요법의 일부이며 약물 치료나 전문의의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 콘텐츠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왜곡되지 않은 정보와 실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용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의 변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준비하고 실천하는 분께는 현실이 됩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며 나는 내 몸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으신 순간 이미 절반은 시작하신 것입니다. 내일 아침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과 조금 더 편안한 몸으로 눈을 뜨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